저희는 지난 1년간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인권 가해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30명의 북한인권 가해자의 정보를 취합해서 새롭게 개발한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본격적인 북한인권 책임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탈북한 탈북민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93% 이상은 2018년 이후에 탈북한 분들이었고, 한편 북한에서 혹은 중국 등 제3국에서 본인이 경험, 목격, 등문한 반인도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요. 구금 및 신체적 자유가 박탈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 고문 경험자는 22%, 북한 정부기관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는 3%였습니다. 또한 목격 혹은 등문한 반인도 범죄 유형으로는 살해가 48.3%, 구금이 19.5%, 그리고 고문이 13.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상세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대상자 30명에 대해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2010년대, 즉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권 피해를 경험했거나 혹은 목격한 사람 중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사람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정부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도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와 그 가해자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조사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총 30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 25명이 피해자 또는 목격자였고 5명은 근무자였습니다. 모두 2016년 이후에 탈북한, 그 중에서도 86.7%는 2018년 이후에 탈북한 분들이란 점에서 저희가 비교적 최신의 정보까지 확보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30명의 증언자를 통해서 파악한 가해자와 정부기관 소속의 근무자는 350여 명에 달합니다. 저희는 이들의 정보를 NKDB가 20년 가까이 축적해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NKDB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 즉 NKDB 통합인권DB는 2020년 7월 기준 2,173명의 가해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KDB는 이들의 정보를 소속 기관별로 또 가해 책임 수준별로 분류해서 차근차근 축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NKDB만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가해자들의 정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가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동시에 인적 정보가 상세히 파악된 30여 명의 가해자들의 명단을 1차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른바 도시에를 제작했는데요. 이 도시에는 가해자들의 상세한 인적 정보를 담은 인물 파일과 이들이 자행한 인권 범죄를 낱낱이 기록한 사건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 북한 인권 가해자 도시에를 놓고 사건과 인물 정보의 신뢰성, 사건과 인물의 반인도 범죄 분류 적합성, 북한 법률을 적용했을 시 처벌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이러한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0명의 가해자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NKDB가 새롭게 개발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에 처음으로 등록되는 북한 인권 가해자 30명의 명단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그동안 탈북민들에 의해서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 증언된 가해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직접 행한 가해 행위만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각자 고문과 살해, 강제 낙태 등 UN 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에서의 반인도 범죄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근무자들입니다.
저희는 이들의 인적 정보와 인권 범죄 행위를 담은 도시에를 새롭게 개발한 NKDB만의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 성별, 가해 사건, 거주지, 소속 기관과 직책 등을 담고 있고, 사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가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해자의 정보,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의 위치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가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인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이끄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또한 가해자 조사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유념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권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음을 주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인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 인권 가해자가 지금 이 세미나를 보고 있다면 조금 전 제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구금시설의 수감자들은 가해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인권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리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일어난 667건의 고문 사건,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에서 발생한 317건의 고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문과 영양실종, 강제노동 끝에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일어난 424건의 사망사건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뵌 채 강제 북송이 됐다는 이유로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발생한 56건의 강제 낙태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마당, 학교 운동장, 비행장과 같이 일반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2,972건의 공개 처형 사건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한답시고 보위부와 보안서, 깊은 지하 처형장에서 발생한 491건의 비공개 처형 사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NKDB는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 어느 장소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인권 피해가 발생했는지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이 기록은 자신의 인권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리 없으리라 믿었을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인권 피해를 그저 가슴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으리라 여겼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NKDB는 북한 인권 가해 사건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구의 방관 속에서 또 누구의 동참을 통해 이끌어났는지 추적하는데 더욱더 주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시도가 북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악명 높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이 과연 이러한 시도에 눈이나 깜빡할까라는 생각인 건데요. 하지만 NKDB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을 조금씩은 쓰고 있음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증언들은 구금시설 내의 조사 과정에서 수감자들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고문을 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내려와서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이 소위 인권 공세라고 비난을 해오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보면서 역으로 북한의 밖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북한 사회 내에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록과 신뢰할 수 있는 교차 검증이 수반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기록과 검증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NKDB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2016년에 어렵게 통과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법 안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 민간의 배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